요즘 어딜 가나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얘기로 정말 뜨겁죠. 이걸 쓰면 업무 효율이 막 올라가고 없던 가치까지 만들어낼 거라는 기대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막상 이걸 우리 회사에 도입하려고 하면 대부분이 어마어마한 벽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허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LLM 한번 써볼까?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 첫걸음 한번 제대로 떼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야기할지 한번 볼까요? LLM에 대한 기대와 현실, 그 차이부터 시작해서요. 데이터라는 가장 큰 허들을 어떻게 넘을지, 그리고 성공을 위한 현실적인 팁까지 제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LLM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기대감, 그리고 그걸 실제로 도입할 때 마주하는 차가운 현실, 그 차이부터 한번 보죠. 와, LLM이 할 수 있는 일들 좀 보세요. 진짜 뭐든 다 해줄 것 같지 않나요? 복잡한 질문에 답하는 건 기본이고, 글쓰기, 번역, 심지어 코딩까지 도와준다니까요. 이러니 기업들이 이걸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장밋빛 미래를 가로막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모델을 쓸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 이런 기술적인 고민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더 까다로운 문제예요. 네, 바로 오늘 얘기의 핵심, 데이터 준비 과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LLM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바로 그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른다. 이 말 들어보셨죠? 데이터 과학에서는 거의 진리처럼 여겨지는 말인데요. LLM의 세계에서도 이건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해요. 어떤 데이터를 먹이느냐가 LLM의 똑똑함, 그 자체를 결정하니까요. 네, 맞아요. LLM한테 데이터는 말 그대로 밥입니다. 밥.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똑같아요. LLM도 깨끗하고 영양가 높은 데이터를 먹어야 똑똑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무작정 많이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양보다는 질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아니, 근데 이 좋은 데이터 준비하는 게 대체 뭐 그리 어렵길래 다들 늪에 빠진 것 같다고 할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우리가 막 수집한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를 LLM이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다듬고 정리해주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요리하기 전에 재료 손질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늪이냐고요? 와, 이거 진짜 해보면 압니다. 일단 손이 너무 많이 가요. 데이터가 무슨 보물찾기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파일 형식도 다 제각각이라 모으는 것부터가 전쟁이고요. 겨우 모아놨더니 오타에 빈칸에 이걸 일일이 찾아서 고쳐야 해요. 거기다 개인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는 또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 다 처리해야 하죠. 이건 진흙탕에서 바늘 찾는 기분이랄까요? 시간과 노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힘들다고 전처리를 대충 하거나 아예 건너뛰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내놓는 건 애교 수준이고요. 최악의 경우엔 편향적이거나 차별적인 결과를 뱉어내서 회사 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결국엔 시간과 돈은 돈대로 쓰고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가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자,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이 복잡하고 어려운 전처리,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 단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보통 이 6단계를 거치게 돼요. 첫째, 일단 데이터를 모아야겠죠. 이게 수집이고요. 둘째, 모은 데이터에서 오류나 불필요한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정제 단계. 사실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엔
LLM이 알아듣기 쉽게 형태를 바꿔주는 변환, 여러 곳에서 온 데이터를 하나로 합치는 통합을 하고요.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중요한 것만 남기는 축소를, 마지막으로 모델을 학습시키고 테스트하기 위해 데이터를 나누는 분할까지, 이렇게 하면 전처리의 큰 그림이 완성됩니다. 자,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작게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LLM으로 뭘 하고 싶지? 이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해야 해요. 그래야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딱 보이거든요. 요즘엔 데이터 청소나 변환을 도와주는 자동화 툴도 정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만약 우리 힘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데이터는 한 번 정리하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업데이트하고 관리해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우리가 직접 다 한다? 그럼 당연히 우리 회사의 기술도 쌓이고 초기 비용도 아낄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결과물 품질이 좀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반대로 전문가에게 맡기면 품질은 확실하고 시간도 아낄 수 있지만 돈이 많이 들고 우리 내부에 기술이 안 쌓인다는 단점이 있죠. 마지막으로 자동화 도구를 쓰는 건데요. 반복적인 작업은 기가 막히게 잘 처리해주지만 이것도 결국 초기 비용이 들고 또 이 도구가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만능은 아니거든요. 결국 정답은 없고요. 우리 상황에 맞게 이 세 가지를 잘 섞어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 LLM 프로젝트 성공의 진짜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숫자, 90%입니다. 좀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LLM 성공의 90%는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해도 정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떤 화려한 모델이나 알고리즘보다도 결국 모든 건 데이터의 퀄리티에서 시작되고 또 거기서 끝납니다. 오늘 내용 이 네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LLM의 성능은 곧 데이터의 품질이다. 둘째, 전처리는 힘들지만 절대 건너뛸 수 없다. 셋째,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필요하면 도구나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자. 이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회사의 데이터는 손대기조차 힘든 어지러운 늪인가요? 아니면 잘 닦아주기만 하면 엄청난 가치를 뿜어낼 잠들어 있는 보물창고인가요? 데이터 전처리라는 허들은 어쩌면 그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